본격적으로 공약주 하나하나 파헤쳐 볼 텐데요. 그 전에 지난주에 뽑아주셨던 공약주들 꽤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서요. AS 한 번씩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황금백 마스터님, 이제는 취임식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테마를 다시 집중해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건설 쪽 SG 그리고 전진 건설 로봇을 그때 당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종목 모두 강하게 또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SG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다음 날부터 계속 빨간불입니다. 오늘 약간은 보합권대에서 파란불 켜고 있지만 쭉쭉 올라가더라고요. 이제 목표가까지도 얼마 남지 않아서 혹시 여기서 가격 전략에 약간의 수정 사항이 있는지 여쭙고 싶은데요. 일단은 제가 목표가를 그때도 좀 높게 좀 드렸잖아요. 예, 두 자릿수 이상을 좀 드리고 하지만 이제 걱정은 좀 없다. 제가 뭐 자신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 보시면 뭐 SG 여러분들 잘 아시는 테마주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도 있고요. 근데 제가 당시에는 여러분들한테 테마주로 또 드렸는데 이 종목은 모멘텀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업이 예전에는 아스콘 기업이 종목명 자체가 아스콘이었습니다. 근데 SG그룹에 편입이 되면서 이름이 SG로 좀 바뀌었고요. 그래서 아스콘에 굉장히 특화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스콘 사업이 국내 1위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빨리빨리도 만들지만 이 질도, 퀄리티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쪽에서도 저렇게 빨리 하면서 저 정도 퀄리티가 나와? 정말 신기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K방산이 지금 해외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자, 근데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스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서는 뭐 지금 빨리빨리 만들면 그만큼 하자가 많다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만드는 건 약간 예외가 있습니다. 빠르지만 성능도 좋아요. 아스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이 기업의 러브콜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업이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자, 에코, 스틸, 아스콘. 요 중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거 기억하실 겁니다. 스틸. 그렇죠. 자, 보통 아스콘은 이 화학물 찌꺼기를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무른데 이 기업은 이 제철소에서 나온 그 찌꺼기를 가지고 아스콘을 만드는데 그냥 그걸 그대로 깔아버리면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제거하고 그 강도를 유지하는 게 바로 이 기업의 강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해외에서 이 특허를 받기 시작했고요. 우크라이나에서 특허 받았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인도에서도 특허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쪽은 이미 그쪽에 공장까지 지을 수 있는 부지까지 이미 다 사놨고요. 자, 이제 전쟁만 끝나면 공장 지어서 그쪽에 진출하면 되는데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아서 준비는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까지 전쟁 끝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 이 기업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 자, 바로 인도에 진출을 했고요. 조만간 올해 안에 인도에서 이게 발주가 꽤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인도 같은 경우에도 땅덩어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거기 한 개의 주, 우리나라 치면 뭐 경기도 뭐 이런 데가 우리나라 이 면적, 전체 면적이 한 3배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이미 지금 MOU를 맺고 그쪽에다가 아스콘을 수출한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 현재 뭐 한 1,000억대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1,000억 원대 체력이 나오는데 인도에 올해 발주가 시작되면 2천억 이상의 그런 매출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익도 지금 마이너스인데요. 올해 바로 진입하자마자 세 자릿수 이상의 영업이익도 뭐 100억 이상의 영업이익도 나올 수 있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말해서 에코스틸 아스콘 자체가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이 기업에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모멘텀이다 보니까 실적적으로도 좋고요. 그리고 재료적으로 그리고 테마적으로 좋다 보니까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거기다가 다음 주면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을 하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무엇을 할까? 아마 제가 뭐 좀 이따 말씀을 한번 드리겠지만 이번에 25개 그런 행정명령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어떤 게 포함이 될까 좀 궁금해지는데 그거 나오면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하고 또 어떤 또 접점을 만들어줄까 요거에 따라서 흐름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재료 하나만 본다 그러면은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600원까지 거기가 제 1차 목표가였거든요. 꽤 높죠. 그러니까 제가 사들였을 때가 3,000원 언더였습니다. 거기서 지금 한 10% 가까이 올라왔고요. 3,600원이면 여러분들 두 자릿수 20% 이상의 수익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되는데 그 가격대는 어디냐? 자, 작년 11월에 만들었던 그 가격대입니다. 거기가 매물이 가장 센데요. 그러니까 거기서 1차 뭐 일부 차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그런 향후 흐름에 따라서 돌파할지 말지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매물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3,600원 목표가 잡아드렸으니까
있으니까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SG 같은 경우에 제가 당시에 손절가를 2,700원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제 손절가 올리셔야죠. 여러분들이 3,000원 이하에서 사셨잖아요. 이제 손절가를 2,950원으로 손해 보면 안 돼요. 이제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은 수익만 보실 수 있는 따뜻한 흐름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3,100원 매수가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이하에서 접근을 해봐라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목표가 워낙 높게 잡아주셨다 보니까 3,600원 그대로 가져가고요. 손절가 라인만 살짝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950원으로 끌고 가면서 최대한 손해 없이 따뜻하게 수익 안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두 번째 종목도 있는데요. 바로 전진건설로봇입니다. 전진건설로봇이 정말 화끈하게 올랐어요.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이틀 전에, 이 거래일 전에 이미 말씀 주셨던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네. 하지만 아주 살짝 올라갔다가 눈 돌렸더니 또 다시 떨어졌어요. 그때 만약에 목표가 맞춰서 수익을 못 내신 분들께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되시기도 할 것 같은데 가격 전략에 있어서 변화가 있으실지 이것도 좀 부탁드립니다. 얘는 사실 제가 이거 살 때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면 500 물량이 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예요. 항상 신규 상장주는 여러분들이 탄력은 좋은데 위에 매물대가 없잖아요. 신규 상장에서 정고점 돌파해 버리면 매물대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탄력적이라서 굉장히 눈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테마 이런 종목의 테마까지 들어가게 되면 시세가 진짜 잘 나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모르고 그냥 지나치시는 게 워낙에 많아요. 500 물량이라고 기간이 처음에 IPO 할 때 갖고 있던 물량을 뭐 한 달 혹은 석 달 혹은 6개월 정도 묶여서 못 팔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풀리자마자 분명히 물량이 나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6개월 차에 물량이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기억에 6개월 차에 물량이 400만 주 정도 예상이 돼요. 그럼 6개월이면 언제냐? 2월 작년 이 기업 같은 경우 8월 19일 날 상장을 했거든요. 6개월 딱 되면 2월 19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달 19일입니다. 그때 500 물량 약 400만 주가 풀리는데요. 이 기업의 평균 거래량은 거의 한 50만 주에서 100만 주 사이거든요. 그럼 물량이 400만 주면 굉장히 많잖아요. 짧게는 뭐 4일, 길게는 뭐 열흘 이상 이렇게 소화를 해야 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요건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되니까 요거를 좀 감안을 한다 그러면 목표가를 뭐 제가 1차 45,000원 돌파를 했죠.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위로 좀 볼 수 있는 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수혜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날짜 전까지는 수급이 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한 방 정도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5만 원까지도 목표가를 한번 높여봐도 되지 않을까. 다만 그 이상은 500 물량이 400만 주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걸 생각한다 그러면요. 일단은 목표가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익절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 매수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대신에 이제 목표가는 5만 원까지 높이되 손절가를 예전에 제가 드렸던 게 34,000원이에요. 매수가가 35,000원, 36,000원이었고 네. 근데 이제 이 손절가를 올려야죠. 위로. 어디로? 39,000원 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수가보다 환점 올리는 거예요. 손해 보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금맥에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매매 전략은 똑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종목이 급등이 했다. 그러면 이걸 끝까지 자꾸 물고 늘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갈 수 있다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제가 오늘 같은 요 종목의 그 내용을 적용을 해보면 5만 원까지 가지고 가시되 여러분들 이 종목 35,000원, 36,000원 사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 종목 갖고 그럼 내가 5만 원 갈 때까지 계속 흔들어도 계속 갈 거냐? 그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가지고는 수익을 지키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39,000원으로 익절가 올려버리시고요. 이제 목표가 5만 원으로 높여서 한 번 더 시도해보자. 단 39,000원 밑으로 내려가면 전량 손실이 아니죠. 차익이잖아요. 차익 실현해버리자. 이렇게 가시면 좀 마음 편하게 어떻게 보면 남의 돈으로 내가 매매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편하잖아요. 그렇게 편하게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모멘텀 살아 있으니까 5만 원까지 한 번 더 보자 말씀드리면서 익절가 39,000원으로 상향하면서 매매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39,000원이고요. 목표가 아직 모멘텀 남아있는 만큼 5만 원으로 마찬가지로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새롭게 들어가 볼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나하나 탐색해 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 공략주입니다. KNR 시스템 나와 있습니다. 이 로봇팔 관련해서 모멘텀을 확실하게 받아가면서 좀 급등이 나왔었기도 했고요. 오늘은 좀 많이 조정이 들어갑니다. 오늘이 바로 기회인가요? 조금만 더 조정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솔직히 네. 말하면 저는 이 종목이 10,000원 밑에서 자리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어디 밑에서요? 10,000원 밑에서요. 10,000원 밑에서.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방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로봇 관련 수혜주인데요. 자, 이 기업의 뭐 다른 종목하고 좀 다른 모멘텀은 뭐냐면 로봇주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국내 유일하게 그러니까 어떤 로봇주든 뭐 로봇주가 지금 제가 알기로 3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품까지 다 합치면 50개가 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로봇에 뭐 수급이 붙는다 그러면 다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기업이 못하는 걸 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데 이 기업은 그 중에서 한 2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굉장히 크고요. 하나는 좀 특출난 재료가 있습니다. 자, KNR 시스템의 좀 특징은 뭐냐면 뭐 다른 로봇 뭐 액추에이터나 뭐 이런 건 다 비슷한데 딱 특징이 뭐냐면 보통 요즘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우리가 굉장히 좀 미세하고 손으로 사과를 둘 수 있고 이런 것만 좀 보시잖아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쪽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힘 받는 로봇이 있죠. 그러니까 산업 로봇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험난한 그런 환경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로봇이 필요한데 그런 로봇은 힘이 세야 돼요. 근데 우리가 모터나 감속기나 이런 걸로 힘을 조절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한계가 있어요. 근데 건설 현장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토목 현장이나 아니면 재난 상황에서 쓰는 그런 로봇은 힘이 굉장히 세야 되거든요. 근데 그 힘을 구현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굴삭기 거기에 시스템이 뭐가 적용이 되죠? 보통 우리가 적용되는 게요. 그냥 모터로 되는 게 아니고요. 다 유압 시스템입니다. 유압 시스템만큼 힘을 많이 적은 에너지로 많은 힘을 받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이 KNR 시스템은요. 국내 유일하게 이 유압으로 구동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난 로봇 혹은 아니면 건설 경기 로봇 이쪽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특히 극한의 상황, 우리가 지금 겨울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사람이 테스트할 수 없는 환경이 있죠. 우리가 지금 지금 엄청 추운데 오늘도 영하 10도도 넘게 내려가죠. 네. 근데 이제 밖에서 우리 자동차들 혹은 뭐 우리 방산이나 이쪽 보면 탱크나 이런 것들 보면은 방산에 밖에다가 한 열흘 정도 그냥 방치를 해놓고 나서 다시 시동 걸라 그러면 시동이 안 걸리거나 작동을 안 하거나 그러잖아요. 이런 극한 상황에서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를 로봇을 대신 시킬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KNR 시스템은 이런 거를 실제로 구현하지 않고 데이터상으로 그러니까 뭐 디지털 튠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가상으로 좀 구현을 해놓고 거기서 테스트할 수 있는 모멘텀까지 플랫폼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뭐 국내에서 뭐 좀 예를 들자 그러면 원전 내에서 만약에 사고가 터졌을 때 거기에 로봇을 투입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건 우리가 실제로 구현할 수가 없잖아요. 구현하게 되면 원전이 폭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걸 가상으로 꾸며놓고 거기서 로봇이 투입됐을 때 뭐 로봇이 작동을 잘 하는지 이런 걸 테스트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이 2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미국에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품을 그 테스트를 다 끝내놓고 그리고 플랫폼도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하고 굉장히 끈끈한 그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현대차가 로봇을 이용해서 어디하고 지금 협력을 하고 있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미디어? 그렇죠. 자, 전 세계에 지금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뭐만 한다 그러면 그쪽 관련주들은 툭툭 튀어오르잖아요. 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지금 엔비디아하고 로봇 협력사, 특히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 구동형 AI라고 그러죠. 하드웨어 AI하면 뻔해요. 로봇에 그냥 AI를 얹힌다는 겁니다. 그거 협력사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찍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납품하고 있는 이 KNR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관련 수혜주로 올라갈 가능성도 높고 게다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회사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모멘텀도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엔비디아에서 이 로봇 관련 이슈가 다시 나오고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그쪽에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이 종목이 또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이 종목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서 이 주의가 걸리면서 어제까지 호가가 3개씩밖에 안 나왔어요. 오늘 그게 없어지면서 어제 들어왔던 물량들이 차익 물량이 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10,000원 밑으로 자리만 한번 준다 그러면은 들어가 보는 게 낫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직은 10,000원 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보시다가 오늘 종가 부근까지 10,000원 밑에 준다 그러면 한번 진입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뭐 매매 전략을 뭐 이 종목까지 아까 좀 짜드리면요. 일단 손절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 8,800원. 네, 8,800원 좀 말씀드리고 이 종목 이제 급등하기 바로 직전에 거기서 매물대가 있었던 가격이고요. 예. 자, 거기가 8,800원을 손절가로 잡으시고 매수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000원 이하로 들어가시면 좀 편하게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차 목표가를 잡아드리다 그러면 13,500원. 13,500원이 왜 제가 13,500원을 잡아드리냐면 이 기업이 보시면 차트 딱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차트 왜 보여드리는지 아세요? 신규 상장 종목이에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00 물량 요거 반드시 좀 체크하시고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보여드렸고요. 이제 500 물량 우리가 신경 쓸 건 언제? 3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좀 여유가 있죠. 근데 13,500원 제가 목표가를 잡아드린 이유가 이 기업의 이 공모가가 13,500원이었어요. 아이고야.
공모가 네. 밑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그 네. 가격 메리트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500원 가면 아마 매물이 좀 나올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 공모가가 13,500원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잡으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밑으로 지금 내려가서 거의 6개월 이상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 가면 매물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만약 거기 이제 13,500원 돌파를 하게 된다 그러면 3월 달까지는 매물이 없잖아요. 예, 그럼 위쪽을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고, 요건 뭐 제가 다음번 방송 때 AS를 해드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요. 13,500원 목표가 잡으시고 10,000원 이하에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거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확신을 탁 가지고 계신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게 강력한 로봇팔, 거기에 더해서 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미리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모멘텀까지 가져가고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주로 꼭 담아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오후장까지 지켜보셨다가 만약 10,000원대 아래로 내려간다고 한다면 매수 접근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목표가 13,500원, 손절가 8,800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보존 제약인데요. 제가 이거를 마스터님 저녁 방송에서 이 종목 픽해 주시는 걸 봤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 종목을 또 못 잡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 조정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목표가를 좀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못 들어갈 거라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조정이 좀 나와가지고 진입 한번 노려보자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좀 갖고 나왔는데 최근에 그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4.7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 때문에 사실 지금은요 원래 이번 주 주가는 바이오주들이 들썩날썩해야 돼요. 뭐 좀 전에 보셨던 뭐 조선이나 뭐 로봇이나 이쪽을 볼 게 아니고 사실은 이번 주는 JP모건 컨퍼런스 바이오 행사 1년 바이오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가 지금 열리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그게 오늘 두 번째 날이에요. 그러면 이쪽이 가장 큰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바이오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지난주가 제일 뜨거웠어요, 오히려. 그렇죠? 네. 왜 그럴까요, 근데? 왜 그럴까요? 재료 소멸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재료- 이벤트가 너무 많아서? 예, 이벤트도 많은 것도 있지만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요 금리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금리 올해 4번 내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뭐 고용지표 지난주 금요일날 나왔는데 예상이 16만 명이었는데 25만 명 신규로 나왔어요. 고용 너무 좋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서프라이즈예요.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러니까 미국 경기 너무 좋구나. 미국 경기 좋은데 뭐 하려고 금리를 내리겠습니까? 금리 내릴 필요 없죠. 금리를 뭐 잘못 내리면은 물가가 확 올라버려서 이번에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된 가장 큰 이슈가 이번에 그 코로나 이슈 때문에 바이든 정부에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경기가 좋은 상태에서 금리까지 내려보면 물가가 또 올라버려요. 그러면 또 이 트럼프 이쪽 지지율이 또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당선된 이유가 바로 물가 때문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이유가 물가가 너무 좋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돈도 많이 벌었지만 물가도 그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바이든 정부가 이번에 실각을 한 이후 첫 번째 이슈로 꼽히거든요.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이번에 올해 만약에 금리를 추가로 내리는 게 가능할까? 거기다가 트럼프가 지금 관세 들고 나오고 있잖아요. 관세 폭탄까지 나오게 되면 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거기다가 물가 또 금리를 내릴까? 그러니까 이 금리 이슈 때문에 바이오가 지금 다 약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지금 금리가 좀 안정이 된다. 그리고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금리 쪽에 대해서 나는 내릴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를 하면요 바이오가 바로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바이오가 지금 조정이 나오면서 가격대가 매수 가격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판단 좀 합니다. 자, 비보존 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모멘텀도 좀 있지만 또 다른 또 모멘텀이 있습니다. 사실은 비보존 제약은 트럼프 관련 수혜주로도 좀 엮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바이오이지만 이 최근에 이 금리 이슈 때문에 내려오고는 있지만 트럼프 이슈도 있기 때문에 비보존 제약은 지금 가격대에서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이 돼서 오늘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좀 나왔는데요. 이 기업은 뭐 다른 거 다 빼고요. 뭐 신약이나 뭐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펜타닐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네. 펜타닐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봤죠. 그쵸? 무서운 애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정식으로 팔려요. 그리고 의사들이 여러분들한테 처방해 주는 약입니다. 왜냐면 병원 가서 나 아파 그러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펜타닐 성분이 들어있는 진통제를 여러분들한테 줍니다. 왜? 가장 잘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아프다 그럴 때 이 약만 딱 주면 아프다 소리가 쏙 들어가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다른 약 막 줬는데 계속 아프다 그러는데 이 약만 주면 환자들이 안 아프다 그래요. 왜?
자, 이 약 안에는요 약간의 마약성 성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약을 투여를 받게 되면 주사제로 투여를 받게 되면 일단 통증은 당연히 없어지고 약간 기분도 좋아지다 보니까 환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신경 안정제 그런 치료제라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우리나라는 이걸 잘 컨트롤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거를 뒤로 막 빼돌려 가지고 본인들이 좀 맞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마약성 그런 진통제로 올르다 보니까 이걸 많이 맞으신 분들이 미국에서는 좀비라 그러죠. 좀비약이라고 이렇게 좀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펜타닐을 원료를 공급하는 게 중국이거든요. 중국 때문에 미국이 지금 망해가고 있다. 젊은이들이 망해가고 있다. 그래서 중국을 제재하는 가장 큰 명분이 바로 이 펜타닐입니다. 아마 이번에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중국 제재하면서 제일 먼저 그럴 겁니다. 자, 중국에서 미국을 망치기 위해서 펜타닐을 많이 풀었다. 자, 그래서 요거 대체제를 만들어라. 그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것이고요. 비보존제약 같은 경우는 비마약성 진통제를 만들어서 주사제를 만들어서 작년 10월에 2024년 10월에 이 식약처 허가까지 이미 상용화 시켰고요. 이제 상용화를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판매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미국에서도 이 마약성 진통제가 퇴출이 되게 된다 그러면 국내 이 비보존 제약의 약도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올해가 진출 원년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매출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테마성 이슈 때문에 올라가긴 했지만 올해부터 판매가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실적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하면서 이 펜타닐 관련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매매 전략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7,000원 아래가 가장 좋고요. 7천 보니까 딱 61선이죠. 거기 가격이 가장 좋고요. 자, 그리고 이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요. 저 바로 밑에 지금 요 가격대가 여기 눈에 보이곤 있는데 거기보다는 지금 변동성이 워낙에 시장이 크다 보니까 거래량이 좀 작잖아요. 그래서 한 템포 좀 미쳐 내려가지고 6,100원까지 이탈만 하지 않는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관련 이슈로도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좀 흔들려도 6,100원까지는 한번 버텨보자 좀 말씀을 드리겠고 7,000원 밑에서 매수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 밑으로 잘 안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일단 안전을 위해서 손절가는 반드시 좀 체크를 해두시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매물대가 좀 있는 9,000원까지 여기는 실적 모멘텀 없이도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미국에서 펜타닐 대체제로 이 비보존 제약의 신규 신약이 좀 언급이 된다 그러면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거는 뭐 위까지도 왜냐하면 실적 모멘텀이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되니까요. 비보존 제약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6,100원 손절가, 목표가 9,000원, 그리고 매수는 7,000원 언더가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황금백 마스터님의 1차 목표가 한 번 달성하고 왔던 종목입니다. 다시 눌림이 있어서 공략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7,000원 아래에서 매수 접근 한번 해보고요. 손절가 6,100원, 목표가는 9,000원으로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테마주로도 엮인다라고 하니까요. 관련해서 관심주로 한번 담아보시죠. 그 다음이 아까 말씀 주시기도 하셨던 오늘 저도 조선주 가져왔는데요. 준비해 왔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HD 현대 마린 엔진이 준비되어 있네요. 기자재가 확실히 요즘 강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요즘 뭐 기자재 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조선이 뭐 그러니까 이 앞에서 계속 끌어주니까 배가 이제 계속 만들어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성과도 올라가니까 그동안은 이제 쥐어 짰잖아요. 부품주들 계속 쥐어 짠단 말이야. 우리 이거 배 만들어서 얼마 남는 것도 없는데 좀 깎아줘. 부품 이거 좀 깎아줘. 이렇게 하는데 이제 다들 안단 말이에요. 배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럼 이제 깎아달라는 소리 못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밑에 있는 밸류 체인들, 조선 밸류 체인들 그 기업들도 이제 내가 그동안 많이 깎아줬으니까 이제 나 제가 받을래 할 말 없어요. 왜? 자기가 더 많이 받거든. 자, 그래서 기자재 관련주들이 특히 좋은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HD 현대 마린 엔진을 갖고 왔어요. 뭐 태강이나 뭐 이런 태강 뭐 성강밴드나 이런 종목을 가져온 게 아니고 왜 여기 뒤에 보시면 이 종목에 여러분들 주목할 게 뭐냐면 HD 현대까지는 아마 다 비슷할 겁니다. 네. 그다음에 마린 여기까지는 비슷한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엔진. 제가 엔진 쪽에 지금 요즘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수주 약물로만 따지면 우리나라가 1등이 아닙니다. 2등입니다. 중국이 1등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은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도구를 되게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발주를 줘도 3년 안에는 배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선주 입장에서는 빨리 받아야 되는데 우리 한국보다는 중국에 독이 많으니까 중국에다 이제 발주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발주량에서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2등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는 좀 선별적으로 수주를 받고 있어요. 비싼 배 위주로 좀 받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친환경 선박을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좀 비싸게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중국은 그거보다는 좀 많이 만들어서 좀 내보내는 형식이다 보니까 좀 싸게 만드는 건데 그렇다고 이제 중국이 무조건 싸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사기구에서 친환경 선박을 계속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제재를 하는 게 바로 선박의 엔진입니다. 선박의 엔진을 아무거나 쓸 수 없어요. 예전같이 뭐 디젤 엔진 마구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선박 엔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노력은 하지만 해외에서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선주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인정을 안 해줘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인정을 받죠. 그러다 보니까 자국에서 중국 자국 내에서는 배를 많이 만드는 대신에 엔진은 한국 거가 다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화 엔진 뭐 이런 종목도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자, 그 중에서도 엔진 중에서도 지금 성과가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덜 오른 종목을 하나 가져 나온 건데 분명히 아침에 제가 서류를 넘겨드릴 때는 26,000원대였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28,000원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모아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좀 매매 전략을 좀 위주로 좀 빨리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계속 오르는 거 보니까 약간 마음이 좀 급해졌습니다. 빨리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래 매수가는 26,500원이 매수가였는데요. 일단은 뭐 매수는 27,000원 이상으로 좀 27,500원까지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28,000원대잖아요. 한테법 늦출 수 있습니다. 종가까지 기다려서 27,500원 아래로 한번 여러분들 좀 진입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아침에 24,000원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24,500원으로 제가 좀 적어놔야 되겠습니다. 24,500원으로 손절가 일단 올려버리고요. 자, 그리고 목표가는 29,500원. 목표가 좀 짧잖아요. 거기가 매물대가 좀 존재하기 때문에 좀 넣어드린 거고요. 요거는 향후에 제가 다시 한번 AS를 해드릴게요. 3만 원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29,500원까지는 좀 보시고 그 이후에는 제가 수급을 좀 보고 다시 한번 AS를 해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29,500원 유지하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조선은요 흐름을 탔습니다. 약간 가격이 높아서 들어가기 부담스러운 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오늘 종가까지 기다려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근데 호재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취임하면 제일 먼저 하겠다는 말이 원래 대통령이 지금 탄핵 절차에 들어갔지 않다 그러면 제일 먼저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제일 먼저 전화한 게 한국의 대통령이었거든요. 근데 첫 마디 했던 게 자, 우리 지금 해군력이 중국에 비해서 계속 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당신네들 조선 사업을 우리가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제일 먼저 했던 얘기입니다. 그럼 이번에 당선되고 취임하면서 또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얘기가 조선 얘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물론 취임하고 나선 세로 뉴스로 해서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거는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딱 이거예요. 지금 예상보다 좀 시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한 방에 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방에 매수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분할로 매수 들어가면요, 이 52주 신고가 나올 때는 분할로 매수하시면은 여러분들 의외로 싸게 잡을 수 있는 모멘텀, 그러니까 기회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이 종목 지금 52주 신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한 방에 매수가 아니고요, 분할 매수. 그리고 제가 아까 가격대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격대면은 무난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목표가는 좀 비록 짧게 잡아드렸지만 기세를 본다 그러면 그 이상 가능합니다. 자, 라운드 피그 가격 3만 원 돌파. 저는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니까요. 매물대 29,500원대 보면서 일단 가보고 향후에 다시 AS 넣어드릴 테니까 요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가격 전략 지키셔서 오늘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종가까지 지켜보셨다가 27,500원 아래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는 전략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지금 이 종목도 그렇고 아까 앞서서 말씀 주셨던 SOS랩도 그렇고 사실 마스터님 종목 픽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다 가져가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오늘 또 무료 방송 있다고 하니까요. 딜사이트 S에 황금백 마스터님 치신다거나 아니면 우측 하단에 있는 QR코드 참고하셔서 무료 방송 함께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포인트 함께했던 황금백 마스터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감사합니다.